적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사인 법칙을 학습했는지 연습이 됐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 또한 삼각형이 결정됐을 때 나머지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는지, 자,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 먼저 두변 길이와 끼인각을 할 때 한마디로 SAS 상황으로 삼각형이 결정될 때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 활용을 해보면, 자, 삼각형 ABC에서 A에서 B까지 길이는 6, B에서 C까지 길이는 8, 자, 그리고 B쪽의 각이 60도라고 되어 있으면 두변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니 삼각형은 SAS 상황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남아있는 한 변 길이인 AC 길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코사인 법칙입니다. 즉, 남은 한 변 길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60도라는 특수각을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1대2 대 루트 3 쓰면 BH 길이 3, 자, 여기 3 루트 3. 자, 남아있는 길이가 5가 되기 때문에 A에서 C까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자, 루트 27 더하기 25에서, 자, 루트 52가 된다. 자, 해서 2루트 1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자, 이 과정을 일반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변 길이와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을 미지수로 잡고 일반화해 봅시다. 자, C의 대변 길이 스몰 c, A의 대변 길이 스몰 a, 이렇게 두변 길이와 각 B의 크기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A에서 C까지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자, 지점을 H라고 뒀을 때, 자, 여기 있는 B변과 각 B를 이용하면 선분 AH 길이는 C sin B가 되고, 다시 BH 길이는 C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럼 C에서 H까지 길이는 전체 길이 A에서 C 코사인 B를 뺀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선분 AC 길이의 제곱은, 자, AC 길이는 이제 우리가 전 B의 대변이니까 스몰 b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여기 있는 스몰 b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A-C 코사인 B의 전체 제곱. 자, 이런 관계를 가질 건데 정리해보면 C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C제곱 사인 제곱, C제곱 코사인 제곱, 자, 여기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남는 것은 C제곱이 될 거고, 자, B제곱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라고 둘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일일이 외우기가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 길죠. 자, 도식화해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만약에 C쪽에 있는 각의 대변 길이를 구하고 싶다. 자, 일단 B쪽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B쪽에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에서 자, 현재 이 B의 대변 길이인 스몰 b에 대해서 B제곱은,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줄까지를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생겼죠. 남은 끼고 있는 두변 길이에 먼저 제곱의 합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와 다르게 뒤에 어떤 대상들이 붙는데, 자, 그게, 자, 2배의 끼고 있는 두변 길이에다가 코사인 값, 끼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을 뺀 값이다. 즉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2배의 끼고 있는 두변 길이에, 자, 끼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봅시다. 그럼 각의 1을 기준으로 스몰 a의 제곱을 표현한다 치면 A제곱은 먼저 각의 A가 끼고 있는 두변 길이인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생기고, 자, 마이너스에 끼고 있는 두변 길이 BC, 자, 2배에서 마이너스 2BC의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구조화하지 않아도, 그럼 C제곱은 C가 아닌 두변 길이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끼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C,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을 기억을 하고, 자, 코사인 법칙 또한 우리가, 자, 변형된 식이 하나 더 있는데, 자, 그 식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자, 코사인 값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길이로 표현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코사인 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의 의미들을 봅시다. 우리가 좌변에 있는 이 길이들이 남은 한 변 길이였고, 이 남은 한 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두 변 길이와, 자, 그 끼인각에 대한 삼각 비의 값이 주어져야 된다. 끼인각에 대한 끼인각이 결정돼야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끼인각이 결정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은 한 변 길이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코사인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넘어가면서 2ac 코사인 b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자, b제곱 넘어서 부호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자, 결론적으로 정리되는 식이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있는 코사인 값, 즉 한 각에 대한 삼각 함수의 값을, 삼각 b의 값을 앞으로 a와 b와 c, 즉 세 개의 변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면 우리가 그 삼각 b의 값을 모조리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정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삼각형이 SSS 조건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세 변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자, 그 모든 각에 대한 삼각 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서, 자,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변 길이가 끼인 각을 할 때, 즉 SAS로 삼각형이 결정됐을 때 가장 손쉽게 남은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두 번째, 자, SSS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그 남은 삼각형의 모든 각에 대한 삼각 비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식화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선분 AB 길이가 4가 되고 선분 BC의 길이가 6인 상태입니다. 자, 각 B의 크기를 120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한테 AC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일단 삼각형을 그려야겠죠. 자, 지금 점 B가 두 번 나오니까 B라는 점을 기준으로 각 B도 주어졌네요. 자, 이렇게 각이 120도가 되는 상황으로 좀 더 짧은 길이인 AB와 긴 길이인 BC 길이가 정해질 거고,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20도가 되겠죠. 그럼 이때 남아있는 한 변 길이, 지금 AC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 삼각형은 SAS로 결정이 됐고, 그럼 요 길이를 미지수 X로 둔다 치면, 자, 120도의 대변 길이인 X제곱은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제곱합인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4, 6의 코사인 120도가 들어가겠죠. 자, 각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60도라는 각과 120도라는 각은 서로 y축 대칭의 관계에 있으니, 자,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다른 x좌표, 즉 코사인 값이 생기니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부호 바꾸면서 플러스로 바꾸고 2 날라가고 나면, 자, 16 더하기 36 더하기 64, 24가 되기 때문에, 자, 계산되는 값은 76이 될 거고, 자, x값은 루트 76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의 배수니까 꺼내면 얘는 2루트 19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한 문제들을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이런 문제도 봅시다. 원에서의 성질을 쓰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원위에 만약에 4개의 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A, B, C, D. 자, 원위에 4개의 점을 잡아 A와 B와 C와 D라고 정한다 라고 쳤을 때, 자, 문제 조건. 자,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선분 BC 길이는 8, 선분 CD 길이는 5, 코사인 A라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자, B에서 D까지 거리 제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자, 먼저 B에서 C까지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고, C에서 D까지 길이가 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왔는데, 자, 코사인 A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기 때문에 각 A라는 값은 둔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그 한 각의 크기는 180도를 넘을 수 없으니까
현재 각의 A가 가지는 범위는 분명히 0과 파이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럼 코사인 값은 0과 파이 사이에서 자,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면서 자, 여러가지 상관함수 값들을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때 지금 보면 코사인 값이 양수일 때는 2분의 파이 안쪽에서 만들어지고 코사인 값이 음수일 때는 2분의 파이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니 자, 각에 있는 둔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성질 따라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였죠. 그럼 이 C쪽의 각은 사실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반대편에 각의 A를 준 듯 하지만 사실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에 대한 지금 여기 있는 C쪽의 각의 크기를 준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코사인 법칙 써봅시다. 여기 이 상황에서 B에서 D까지의 거리 제곱을 구하는 거니 자, 삼각형이 SAS 상황으로 SAS로 결정이 됐고 두 변 길이랑 끼인 각이 정해졌죠. 자, 그럼 그 대변 길이인 BD 제곱은 자, 5, 25 더하기 8, 8이 64 마이너스 2, 5, 8에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자, 얘기했듯이 아까 A라는 각과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각도 지금 이렇게 180도 Y축 대칭의 각이니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다를 거라서 자, 각변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될 거고 자, 이후에는 이 내용을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그대로 마이너스 코사인 A에 자, 4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64 자, 부호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플러스 4분의 1이죠. 아이고, 플러스로 바뀌면 안 되네요. 자,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자, 얘가, 이 값 자체가 그대로 부호 바뀌면서 4분의 1이 됐으니까, 자, 4랑 8 약분되면서 2가 되고, 자, 마이너스에 20. 자, 그래서 6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원에서 활용되는 성질도 있다. 자, 몇 가지 예제도 더 보면서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계속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삼각형 ABC가 먼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네요. A에서 B까지 길이는 7로 주어져 있고, 자, B에서 C까지 길이는 4, A에서 C까지 길이는 9입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니까 결정이 된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세 변 길이 주어졌을 땐 여기 있는 세 각 중에 그 어떤 모든 각에 대한 삼각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 뭐 하는 얘기가 이 BC의 연장선에다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답니다. 자, 그 수선의 발 내린 점을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뭐 구하라는 것은 삼각형 AB, 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어쨌건 간에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이 삼각형은 7이라는 변의 길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A쪽의 각의 크기나 B쪽의 각의 크기를 계산만 할 수 있게 되면 자, 어쨌든 간에 밑변과 높이가 계산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B라는 각 반대편에 남아있는 각, 이 보각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각 B의 크기를 각 B에 대한 삼각비를 결정하면 이 파이 마이너스 B라는 삼각비도 파이 마이너스 B라는 각에 대한 삼각비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럼 먼저 코사인 B를 찾으러 갑시다. 코사인 B는 자, 아까 도식화되는 형태의 공식이 자, 2배에 자, 각 B가 끼고 있는 두 변 길이의 곱이 들어갑니다. 47. 자, 그리고 제곱한 거 16 더하기 77에 49 마이너스 자, 이번엔 대변 제곱이 빠지게 되죠. 99, 81 이런 식으로 자, 계산해주면 2, 4, 7에 자, 여기 16과 49를 더한 값이 지금 80, 이거 얼마네? 65고 자, 거기에서 81을 빼고 있으니 얘는 마이너스 16이 남겠네요. 그대로 8 날라가면서 얘는 마이너스 7분의 2가 된다. 자, 코사인 B가 마이너스 7분의 2가 되니까 여기는 예각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되면서 7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B변이 7인데 그대로 지금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7분의 2니까 밑변은 2일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럼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따라서 루트에 49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루트 45가 되니까 얘는 3루트 5라고 보면서, 자, 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자, 2분의 1에 2 곱하기 3루트 5가 된다. 자, 마무리하면 정답은 3루트 5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보죠. 자, 이번에는 AB 길이가 10이고 BC 길이가 18, 그리고 선분 CA 길이가 15인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니다. 세변 길이가 주어진 정해진 삼각형이네요. A, B, C. AB 길이 12, BC 길이 18. 자, 그대로 CA 길이가 15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 가계의 이등분선을 긋겠답니다. 자, 그때 이 가계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여기 세타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선분 AD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이 A 쪽의 각이 만약에 특수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각 BAC가 특수각이었다. 예를 들면 60도였다. 뭐 이런 생각이라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자, ABD라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ACD라는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합이 전체 삼각형과 같다. 라는 관계를 통해서 자, AD 길이를 미지수 X로 잡은 다음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자, 앞쪽에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현재 이 각이 특수각도 아닌 상태고, 자, 그렇게 각이등분을 했을 때 여기는 AD 길이를 어떻게 손쉽게 찾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일단 미지수 X 잡아야 되고,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쓴다 치면, 자, 현재 A가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비율이 자, 4대 5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B에서 D까지 길이랑 D에서 C까지 길이도 4대 5로 쪼개지겠죠. 자, 그럼 18을 4대 5로 쪼개면 여기가 자, 8이 되고, 자, D에서 C까지 길이가 10 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시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3개의 변 길이가 모조리 표현된 삼각형이고, 뭐 물론 미지수 갖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또한 지금 3개의 변 길이가 모조리 표현된 삼각형입니다. 15도 있고 10도 있고 X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각 X가 똑같은 각이 되네요. 뭐 아니면 또는 뒤쪽의 각이 얘를 D라고 뒀을 때 여기 남아있는 각을 파이-D라고 볼 수도 있다는 관계도 보이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같은 각이 있으니까 같은 각을 활용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할 미지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등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에서 자,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지금 요 세타가 가지는 코사인 값은 끼고 있는 두 변 길이고 2, 12, 그거의 2배, x곱에다가 자,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제곱합 12의 제곱, x의 제곱, 자, 대변 길이 제곱 빼야 되겠죠. 8의 제곱. 이 값이 자, 지금 삼각형 ACD에서 가지는 코사인 값이랑 똑같으니 또다시 이 세타에 대한 2배에 끼고 있는 두 변 길이고 15 곱하기 x. 자, 제곱 더한 거 15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에서 자, 대변 제곱 뺀 거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 둘의 관계가 서로 같다는 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봅시다. 2는 어차피 날라갈 거고 x도 날라갈 거고, 자, 남는 게 분모에 여전히 3으로 나누면 4대 5가 되니까 4와 5가 남겠죠.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를 한다 치면 자, 지금 좌변의 식부터 정리하면 5에 12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x제곱 이꼴 4에 15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x제곱.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144에서 64를 빼는 거니까 뭐 물론 합쳤어도 됩니다. 자, 그냥 계산이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해버리고 얘는 80 더하기 x제곱의 5배가 되고, 자, 225에 100을 빼고 있는 거니까 자, 4배에 125 더하기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400 더하기 5x제곱이 자, 이렇게 곱하면서 500 더하기 4x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주면 x제곱은 100이 되면서 x라는 값이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코사인 법칙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른 문제 하나도 더 보는 걸로 합시다. 물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D라는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도 같은 맥락의 풀이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우리가 사인 법칙 쓸 때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문제는 전부 다 각이 가진 정보를 전부 다 길이가 가진 정보로 변형하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코사인에서도 충실하게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시로 a 곱하기 코사인 a라는 값이 b 곱하기 코사인 b였다 라고 해봅시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과연 어떤 모양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뭐 같은 것도 아니고 관계들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법칙 통해서 코사인 a를 표현하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앞에 a가 곱해져 있고요. 는 b 곱하기 코사인 b는 b가 아닌 거 2ac분의 그대로 a제곱 더하기 c제곱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제곱합하고 남은 변 길이 제곱을 뺀다. 이렇게. 이 날라갈 것이고 c도 날라가겠죠. 0이 아닌 값이니까. b 넘어가고 a 넘어가면서 식 정리해 볼게요. 그럼 a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제곱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전개할 건데 양변에서 같은 항이 나오는 건 굳이 전개하지 않는 걸로 하죠. a제곱 b제곱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소거하는 걸로 하고,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승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승이 됩니다. 한쪽으로 넘어가면서 b 4승 마이너스 a 4승 플러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은 0이다 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항씩 묶어서 공통인 형태를 만들 건데 그대로 가보죠.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b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c제곱으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는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통인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묶어내고 나면 b제곱 더하기 a제곱에 부호 바뀌면서 반대로 바꿨네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묶는 걸로 하죠. 플러스가 많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c제곱은 0이 될 것이며, 그럼 우리가 이것도 다시 인수분해하면 b 마이너스 a 곱하기 b 플러스 a에 b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것, 변의 길이 합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0이 아닐 거고, 첫 번째는 b와 a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 있다. 또는 여기 뒤쪽에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니까 각 C의 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들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쓰이는 최단거리에 대한 내용을 짧게 하나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최단거리는 우리가 고1 때도 많이 봤고 중학교 때도 꾸준히 봤었는데, 중학교 도형이나 중학교 도형 개념에서는 우리가 최단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된 이제 삼각형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으면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는 사항도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의 꼭지점을 뿔의 꼭지점을 O라고 잡고 밑면의 지름 양끝점을 A와 B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밑면의 중심 O에서 B까지 길이는 3, 즉 반지름이 3인 지금 밑면을 가지는 이렇게 원뿔이 만들어져 있고, 이때 이 모선 O에서 B까지의 길이는 9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모선 OB의 선상 위에 P라는 점을 하나 잡을 건데, 이 P라는 점은 선분 OB의 1대2 내분점이라고 해봅시다. 즉 O에서 P까지 길이는 3, P에서 B까지 길이는 6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출발한 점이 이 원뿔의 옆면을 따라 P로 도달하는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최단거리 나오면 항상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얘가 움직일 때 이 곡선의 길이에서는 최단거리의 관찰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최단거리는 항상 일직선으로 표현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개도를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채꼴의 전개도를 펼치면 자꾸 부채꼴이라 그러네요.
부채꼴이 아니라, 자, 이 원뿔의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생길 거고, 자, 밑면은 필요 없긴 한데 일단은 뭐 이 밑면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 그려놓고 갑시다. 자, 이 부채꼴에서 먼저 모선의 꼭지점을 O라고 잡고, 그 다음에 A와, 자, 지름 양 끝점이니까 사실 이 B의 위치는, 자, 여기 다시 맞닿는 부분이 A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B의 위치는 이 부채꼴을 반으로 쪼개주는 지점이 됩니다. 자, 절반 정도 온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OB라는 모선이 이제 1:3, 1:2 내분점인 P가 주어진 거고, 자, 요 길이 비율이 1: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초록색 곡선으로 달아난 표현된 이 경로가 전개도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되려면 A와 P를 연결하는 일직선상의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A에서 P까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O에서 A까지 길이는 모선 길이니까 9로 그대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 있는 O에서 P까지 길이는 마찬가지로, 자, 모선 길이를 1:2로 나누니까, 자, 이 길이가 3으로 정해져 있고, 자, 두 변 길이 주어져 있으니 이 대변 길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 AOB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각 AOB의 크기는 단연 이 옆면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니까, 자, 이 밑면의 반지름에 따라서 이 A에서 지금 다시 A로 돌아오는 지점까지의 호의 길이는 6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호의 길이와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의 관계를 통해서, 자, 이 전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정하지 말고 어차피 절반 된 거니까 절반을 바로 정하죠. 이 호 A에서 B까지 길이는 그러면 3파이가 될 거고, 그럼 이 끼고 있는 각을 그대로 세타라 둔다 치면, 자, R세타, 즉 9세타가 3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세타는 3분의 파이였습니다. 60도네요. 자, 이대로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에서 P까지의 길이 제곱, 자, X라고 두면 X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82 더하기 9, 마이너스 2, 9, 3의,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자, 이 날라가고 나면, 자, 90-27을 계산하는 거라서, 자, 정답은, 네, 63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X는 루트 63이 되며, 자, 7, 9, 63이니까 3루트 7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나머지 문항들을 이제 마표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삼각형 넓이와 사각형 넓이를 봅시다.